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SK텔레콤이 버라이즌, 미국 버라이즌의 양자키 분배기 첫 상용 판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첫 상용 판매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 버라이즌이 이제 미국 통신업체 1위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8조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양자키 분배기 첫 상용 판매.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슈가 될 때는 내가 미리를 정미를 해놨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뭐가 대장주인지 어떤 놈을 적극적으로 매매할지 이런 거 시나리오 짜는데 훨씬 더 편하겠죠. 이게 이슈가 준비를 해놓고 안 되면은 매매를 할 이슈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갔다가 이게 좀 이슈가 된다, 요게 돈이 몰린다 보이면은 미리 준비해뒀던 종목 중에서 누가 대장이구나, 누가 2등 주고 여기에 돈이 테마에 얼마나 쏠리는지 이런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수월해요. 이런 테마를 항상 올릴 때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점이 아닙니다. 뉴스 올리는 족족 내가 좋아 보여도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자세. 그래서 이거 관련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자 보안, 그냥 대충 저도 막 이게 전문성 있게 막 양자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알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 플러스 대충 양자 보안, 양자 암호 통신, 이거에 관련해서 이 기술은 해킹을 못한다는구나, 이 정도? 그 정도 이제 보안에 엄청 좋은 아이템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전문 지식으로 하다 양자 암호가 뭐 양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됐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갖다가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하튼 버라이즌, 미국 통신업체 1위의 SK텔레콤 첫 상용 판매, 세계에서 이제 첫 상용 판매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SKT 이거 글로벌 리더십 확보 똑같은 내용이죠. 양자키 분배 국제표준 승인을 받았고, 자, 그래서 관련 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뭐 빠트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양자 관련해서 일단 대장 역할 뭐 했던 애들은 우리넷이랑 우리로, 요놈들이 요 시즌 때 좀 강하게 움직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넷 우리로, 그 다음에 코이버부터 뭐 솔리드 등등, 드림 시큐리티도 양자 보안 이런 거 할 때는 빠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왜 엮여 있는지, 그리고 SK텔레콤 여기 위에는 아무래도 통신업체인데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상징성 있게 냅둔 거예요. 이거 19조짜리인데 그렇게 쉽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SK텔레콤은 여하튼 얘네는 통신업체다 보니까, 통신사다 보니까 냅둔 거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때 움직여줬던 종목들은 얘네들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얘네들이 막 엄청 세게 간 적은 없어요. 시세를 막 20% 주고 내려오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얘네가 막 상한가 막 미친듯이 닫고 2연상 가고 3연상 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 점, 이쪽 종목의 뭐 테마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드림 시큐리티부터 볼게요. 드림 시큐리티는 보안, 암호기술 개발업체, 양자 암호 통신 기술, 보안 플랫폼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 이런 게 뉴스가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치면은 양자 쭉 나오거든요. 드림 시큐리티는 얘는 보안주로 갖다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통합 보안 전문 기업, 뭔 인증, 생체 인증, 스마트 인증 등등등. 그래서 보안 관련 양자 암호도 결국에는 보안이에요. 양자 컴퓨터 이게. 그래서 보안으로 갖다 움직였었고, 과거에 움직였던 뉴스입니다. 우리네 드림 시큐리티 등 양자 암호주 강세. 한마디로 여기 제목 써있거나 이 내용 안에 엮여있는 애들은 이 당시에 시세를 줬을 때 양자 암호주 강세였을 때 같은 테마로 올랐다는 거고, 그 테마 애들이 지금도 똑같겠죠. 뭐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업종을 갑자기 바꿨던 게 아니라면은. 1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오는 게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코이버 등이 나와 있고, 이 당시에 양자암호, SK텔레콤과 우리넷은 5G 양자암호 모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10월 19일, 10월 24일 뉴스네요. 그리고 코이버와 우리넷 등과 오픈 인터페이스 기반의 양자암호 통신 전송, 어려워, 통합장치 실증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도 암호 기술 연구센터를 통해서 차세대 암호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삼성은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등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엮였었고, 드림 시큐리티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 개발. 그래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지금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은 이런 좀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면 양자 키를 통한 암호화 통신 기능 제공할 수 있는 광해선 패킷 정달 장비를 개발했다는 이력. 우리로는 그거 암호키 분배 장치와 관련 단일 광자 검출기용 전문 용어여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단일 광자 양자니까 그런 것 같은데 칩 개발을 했다. 솔리드는 SK텔레콤 주도해서 양자암호 사업 참여했던 이력. 코이버도 똑같죠. 텔레필드 양자암호 통신 핵심 장비 개발했던 이력이 있고, HFR은 SK텔레콤과 공동 양자암호 사업 기술 개발. C큐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안 솔루션으로 움직여서 엮여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넣긴 넣지만 관리 종목은 조금은 안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딱지 이상한 거 붙어있는 애들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엮여있는 애들이 얘들이고, 그 와중에 과거에 좀 세게 움직여냈던 애들은 제 기억에는 시장 참여했을 때 드림 시큐리티랑 우리넷, 그 다음에 우리넷은 우리로랑 좀 같이 엮여있고, 코이버 솔리드 얘네들은 그 당시에 막 엄청 세게 움직이거나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0월 24일 보시면은 아까의 그 뉴스가 10월 24일 정도 뉴스였는데 안 움직였죠, 솔리드. 그리고 코이버 멈췄네. 자, 19년 10월 이 코이버는 그 당시에 좀 움직이긴 했네요. 상한가 가까이 상한가도 한번 찍고 그 다음날 또 시세를 줬던 이력이 있고, 드림 시큐리티 10월 요 당시에 드림 시큐리티도 올랐죠. 상한가 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날도 상승하고, 우리넷이 딱 보니까 상한가 얘가 대장을 했었고 그 다음날 시세를 주고 내려왔었네요. 이상한가 가까이 갔고, 그래서 얘네들이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슈가 되면은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면 원래 있던 애들 중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이력도 있고 과거에 양자라는 이슈로 갖다가 시선을 끌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요 놈은 차트 자리는 얘는 근데 윗골이 좀 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계속 요 라인에서 뭔가 튕겨 맞고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시세를 주면은 적당히 분할 매도.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으면 막 상한가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세를 주면은 얘는 앞에서 상한가를 많이 못 가는 패턴을 갖고 있구나. 여기까지도 상한가가 좀 없죠. 다 윗골이에요. 물론 다음날 시세를 주거나 하기도 했는데 상한가인가?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 다음날 갭 0%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10% 마감. 한마디로 이 종목은 거의 다 윗꼬리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 수익을 주면은 상한가 홀딩하기보다는 수익 줄 때 좀 파는 게 과거 패턴에 비해서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막 이런 밑에 자리를 돌파하면은 좀 또 좋아 보이기는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쪽 테마에 얘네가 이슈가 될 때 대장 역할을 한다면, 상한가를 가면은 박스권 거의 상단에서 좀 멈추는 것 같은데 5,000원 좀 안 돼서, 하여튼 차트는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아 보여요. 지금 상황은 얘가 지지할 거 잠깐 지수 급락 때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데 특별하게 최근에 막 대금이 붙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저 이슈, 양자 이슈로 붙은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우리넷 요 놈은 과거 작년 10월 달에 움직였을 때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딱 봐도 안 좋죠. 이런 줄 알았다가 역배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지금 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지금 막 맞고 막 버티고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121선은 두 번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면은 제일 기본은 그날 상승률 가장 큰 녀석 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웬만해선 대장주를 하세요, 항상. 그런 점.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차트를 좀 뭐 분석을 하고 싶어도 차트상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이슈가 된다면은 이쪽 섹터에서 대장, 그 다음에 2등주, 이런 순. 호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는 5G 엮여있다 보니까 뭐 추세는 엄청 좋은데, 얘도 뭐 특별하게 차트상 분석을 하거나 막 그런 건 좀 없어 보여요. 막 대금이 엄청 크게 터지면서 거기서 막 지지 저항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금 가장 많이 터졌던 1000억 넘게 터졌던 이 신고가 자리, 여기를 돌파하면 세 번째 돌파죠. 저항을 맞았었고 여기도 돌파 시도하다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돌파 시도를 해주는지.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G로 엮여있기 때문에 얘는 뭐 저런 이슈로 엮일 수는 있는데 수급이 중요합니다. 얘는 수급주예요.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어딘가 좀 더 관련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양자 관련해서. 근데 과거에 제가 매매를 했을 때는 얘네들이 그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얘기 나왔을 때는 일단 얘네들은 움직였습니다. 확실하게.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그런 점. 그래가지고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SK텔레콤, 버라이, 이거 첫 상용 판매이고 글로벌 시장 선점했다는 건 조금 임팩트는 있어 보여요. 하지만 또 반대로 갔다가 지금 시장에선 5G, 이 뉴딜 섹터가 완전 자리 잡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진단키트 뭐 이런 애들이 좀 돌다 보니까 세게 테마를 이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